조선의 왕 중에 아마 가장 논쟁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 사람 아닐까요?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정말이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가족이랑 스승까지 죽인 사람이 500년이나 가는 왕조의 기틀을 다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고려 왕조가 거의 끝나가던 그 혼란의 시대. 젊고 아주 똑똑하고 또 야망으로 불타오르던 한 청년. 이방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때는 1392년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가 새 나라 조선을 세우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방대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몽주. 그의 꺾이지 않는 고려를 향한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그 유명한 시조를 읊잖아요. 바로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뒤엉켜서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이건 뭐 시로 던진 마지막 제안이자 사실상의 회유 혹은 협박이었던 겁니다. 근데 정몽주,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바로 단심가로 응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서 100번을 다시 죽어도 내 충성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와, 이 대답으로 사실상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유명한 선주교회에서 정몽주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말이죠. 이 암살,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 하나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은 건국됐어요. 그런데 이방원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갈등의 무대가 나라 밖에서 이제는 궁궐 안으로, 심지어 가족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누가 죽었는지 보세요.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최고의 브레인이었죠?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이복 동생들, 왕세자였던 이방석과 이방번까지 모두 죽였어요. 이건 그냥 정적 제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족을 향해 칼을 겨눈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에서는 심지어 자기 친형이랑 싸워서 이기고 유배를 보내버려요. 이걸로 왕자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다 치워버린 거죠. 이 모든 걸 지켜본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꼴을 보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왕위를 내던지고 몇 년 동안 궁을 떠나버립니다. 아들 때문에 나라를 세운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피를 딛고 드디어 왕이 된 이방원. 이제 그의 그 무자비함과 냉철함이 국가를 만드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칼날의 방향이 바뀐 거죠. 태종이 만든 절대 권력의 설계도를 한번 볼까요? 첫째, 모든 부서가 왕한테 직접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중간 단계를 없애버린 거죠. 둘째, 귀족들이 개인 군대를 못 갖게 막아버렸습니다. 왕한테 덤빌 힘 자체를 없앤 거예요. 셋째,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었죠. 그리고 마지막, 잠재적인 위협은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누구든 힘이 좀 세진다 싶으면 바로 숙청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게 바로 자기 아내, 그러니까 왕비의 집안을 숙청한 일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 이 사람들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돈도 되고 힘도 못해준 일던 공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처형해버립니다. 왜? 나중에 외척 세력이 커져서 자기 아들 다음 왕에게 위협이 될까봐 그 싹을 미리 잘라버린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자, 이제 태종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종이 그 모든 피를 묻혀가며 진짜로 만들고 싶었던 게 뭔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의 큰 그림입니다. 태종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자기가 이룬 일이 아니라 다음 왕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선택합니다. 책 읽기 좋아하고 학문이 깊었던 아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수를 둡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 묻은 칼은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상황, 그러니까 은퇴한 왕으로 물러나 앉았지만
군사권은 그대로 자기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들 세종의 장인, 그러니까 사돈이죠. 시몬을 영모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앞으로 세종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숙청 작업을 자기가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모든 비난과 원망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 아들 너는 깨끗한 손으로 성군이 되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태종과 세종,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공포정치로 모든 위협의 뿌리를 뽑았죠.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여서 단단한 반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세종은 그 반석 위에서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아는 과학과 문화의 황금기를 만들어냈죠. 아버지의 피 위에 아들의 황금기가 세워진 겁니다. 1422년 태종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손을 더럽혔어요. 왜?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이 이끌어갈 나라만큼은 깨끗하게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한 왕의 책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컴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평화가 그 지도자의 가장 끔찍한 폭력 위에서 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태종 이방원은 우리에게 이 무겁고도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